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시대는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걸까 하는 생각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된다. 아이를 깨우고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늘 다니던 길로 향한다. 지하철 안 풍경도 비슷하고 회사 책상도 그대로고 내가 맡은 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뉴스 화면은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는 상상 속 이야기 같던 것들이 오늘은 정책이 되고 논쟁이 되던 기술이 이제는 국가 전략이 되었다고 한다. AI가 산업을 재편한다고 하고 달러가 디지털로 확장된다고 하고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다고 한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마치 누군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 나는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다. 나는 그냥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월급날을 계산하고 카드값을 확인하고 아이 학원비와 대출 상환일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나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흐름이 사실은 내 삶의 조건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자산 시장은 달라지고 있고 통화 시스템은 달라지고 있고 국가들의 전략은 분명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나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거창한 것이 경제 분석가도 아니다. 그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은 아빠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제도권화하려 하는가? 그건 넌 단순한 투자 열풍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도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게 단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이라면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가격 예측 이야기가 아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 이야기도 아니다. 이건 방향의 이야기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40대가 되어서 한 가지를 뚜렷하게 느낀다. 속도 차이다. 내 월급 인상 속도와 세상이 변하는 속도의 차이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는 오르는데 내 소득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적어도 안정은 보장될 거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회사도 영원하지 않고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연금도 확신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AI는 매년 발전하고 자동화는 빨라지고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이 격차가 불안을 만든다. 우리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기억하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고 비트코인이 장난처럼 보이던 시절도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그 장난 같던 것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논의되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불안하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거냐고 말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미국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패권 국가다. 패권 국가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을 막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그랬고, 모바일이 그랬고, AI가 그랬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고, 버블이 있고, 사기가 있고, 논란이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온다.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세금을 붙이고, 자본시장에 편입한다. 그 순간 그 산업은 미국 안에서 성장한다.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 TF 승인이라는 건 개인이 거래소에서 몰래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연기금과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는 의미다. 세금 보고 체계를 만든다는 건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한다는 건 달러를 디지털 결제망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도구로 본다. 그리고 도구는 통제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수천 개다. 그런데 왜 항상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비트코인은 가장 정치적으로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특정 회사의 주식이 아니고 특정 재단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약속에 기반한 배당 구조도 아니다. 그냥 코드다. 네트워크다. 규칙이다.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누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미국이 제도권화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다. 증권성 논란이 적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유동성이 크고 가장 분산된 자산이 필요하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국가가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때 가장 중립적인 자산이 중심이 된다. 비트코인은 그 조건을 갖춘 거의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다. 많은 사람은 비트코인이 커지면 달러가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달러는 결제의 언어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언어다. 미국은 달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디지털 달러를 확장하려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인터넷 위로 올려놓는 작업이다. 국경을 넘어 24시간 돌아다니는 달러. 이건 달러 패권의 연장이다. 그런데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화될수록 반대편에 신뢰 자산이 필요해진다. 국가 통화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 정책에 따라 변한다.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그 역할을 맡기 가장 적합하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경쟁이 아니라 레이어가 다르다. 미국이 제도권화하면 자본은 미국으로 몰린다. 기업은 미국의 본사를 두려워하고 인재는 미국 시장을 노린다. 다른 나라가 강하게 금지하면 산업이 빠져나간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다. 금지하고 뒤처지거나 규칙을 만들고 참여하거나 대부분의 국가는 두 번째를 선택한다. 게다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결제에서 확산되면 각국은 대응해야 한다. 자기 통화를 디지털화하거나 규제를 정비하거나 외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그 흐름의 기준점이 된다. 한 나라가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국가 간 경쟁은 군사력만의 경쟁이 아니다. 통화와 자산의 경쟁이다. 우리는 20대가 아니다. 모든 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아이 학비가 있고 부모님 병원비가 있고 주택 대출이 있다. 리스크를 무한정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더 고민한다. 비트코인이 맞는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국가가 막으면 어쩌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가가 완전히 막는 시나리오보다 흡수하고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패권 국가는 새로운 것을 없애지 않는다. 자기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라질 자산이 아니라 제도화될 자산에 가깝다. 4050에게 필요한 건 올인 전략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 한 조각을 조용히 쥐는 것이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돈의 공급은 늘어난다. 자산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노동 소득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구조가 격차를 만든다. 우리는 회사에서 시간을 판다. 자본은 시스템 안에서 복리로 돈을 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뒤처진다. 비트코인은 이 복리 시스템의 새로운 축이다. 디지털 희소 자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처음 겪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토지와 금이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네트워크와 코드가 그 역할을 한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가장이다. 하지만 방향은 보인다. 미국이 제도권화하고 월가가 참여하고 국가들이 대응하고 달러가 디지털화되는 흐름.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시대의 구조 변화다. 나는 그 구조 한 조각을 쥐고 싶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이게 인생을 바꿀지 모른다.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상태로 10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이 왜 제도권화하는가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 변화를 외면하려 하는가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시장은 변하고 통화 시스템은 변하고 국가 전략은 변하고 있다.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도 방향은 읽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광기의 자산이 아니라 시대 전환기의 자산이다. 미국이 제도권화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패권은 항상 새로운 기술 위에서 재구성된다. 그 재구성의 한가운데 비트코인이 있다.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차트를 본다.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선택했다. 두려움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